제94회 3.1절을 맞아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도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시퀘스터 차단을 위한 막판 타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베리파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지난해 한인들의 미국 이민자 수가 4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94회 3.1절을 맞아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은 3.1 운동 정신과 애국심을 한껏 느끼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가 뉴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을 기렸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축사, 각계 한인단체장들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머리 숙여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3.1절 94주년 기념식을 대한민국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 함께 치루어지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세기 전에는 몰래 숨겨놓고 봐야 했던 태극기.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3.1절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며 3.1절 노래를 다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의사를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3.1절을 잘 모르는 우리의 젊은 한인 2세들이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 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센트럴파크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NYU 학생들이 주축이 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를 일깨웠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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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파크 내 위치한 나움버그 밴드쉘 야외 무대. 맨해튼의 한복판인 이곳에서도 대한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94년 전 우리 선조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다시 살아난 듯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치러진 센트럴 파크에서의 독립만세 운동. 100여 명의 한인 젊은이들과 참가자들은 쉼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선조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되새겼습니다. 10년 동안 여기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나도 같이 뒤에서 이렇게 좀 만세 삼창이나 좀 불러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의 역사가 낯선 2세 청소년들은 영어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참석자들은 옛날 사진을 보며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인 대학생들은 선조들의 숭고한 한일투쟁 운동이 잊혀져가는 것 같아 다시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3.1절이라는 그 날을 많은 학생들에게 한인 2세 분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3.1절에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젊은 한인 학생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우렁찬 함성을 이곳 뉴욕에서 기억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시퀘스터 차단을 위해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장은 국민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차차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시퀘스터 차단을 위한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출 삭감이 이뤄진다 해도 미국의 모든 국민은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출 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전하며 미국은 이런 멍청하고 임의적인 삭감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타결안에는 세수 확대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은 시퀘스터 발동 시점이 3월 1일이라고만 밝혔을 뿐 실제 지출 삭감이 시작되는 명확한 시기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권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시퀘스터 명령을 발표하면 이때부터 공식 발동된다는 설명입니다. 전자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인 E-Verify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샘 그레이브스 의원은 지난 26일 이 베리파이 사용 의무화와 국경 보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세이브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민주당의 히스 슐러 의원이 상정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고용 인증 의무화 외에 국경 경비 강화 그리고 이민 단속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발효 1년 이내에 연방기관이나 조달업체 직원 250명 이상이 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확대됩니다. 2년에는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 3년에는 직원 30명 이상 고용주들이 대상이 되며 4년째에는 직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이 베리파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4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에는 가족 초청 이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유학이나 취업, 투자 이민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어제 발표한 해외 이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이주자는 1,843명으로 2011년에 비해 22.6%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공관을 통해 현지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은 13,098명으로 22.3% 감소했으며 한국에서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은 28% 줄어든 4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이주는 1962년 209명이 신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매년 3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미국 이주는 9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00년 이후로는 연간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민의 전체 해외 이주는 15,323명으로 전년도 22,628명보다 무려 32.3%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해외 이주에서 미국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61.9%보다 9%포인트가량 상승한 70.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미국 이민 감소 원인은 한국의 경제 발전, 국력 상승으로 해외 이주의 동기가 약해졌으며 미국도 초강대국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을 점차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콩과 한국은행에 역외 계좌를 만드는 수법으로 52만 달러를 탈세한 혐의인데요. 해외 자산을 탈세한 한인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은 지난 15일 홍콩과 한국은행에 역외 계좌를 만드는 수법으로 52만 2,650달러를 탈세한 49세 한인 천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마릴랜드주에서 미라지 카스메릭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 업체들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한국과 홍콩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개인 소득을 축소 보고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08년 가을부터 홍콩의 자이언트 센츄리 홀딩스라는 명의뿐인 회사를 세워놓고 중국과 독일, 호주 등의 외국 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홍콩 HSBC 은행 계좌에 입금해왔으며 서울 우리은행에도 미라지 카스메릭의 서울 유통업체를 활용해 탈세에 이용해왔습니다. 천 씨는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42만 2,404달러, 메릴랜드주 감독국 추징금 17만 2,844달러, 벌금 15,000달러, 그리고 개인 계좌를 공개하지 않은 민사벌금 44만 1,483달러 등이 책정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으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시의 초중학교 영어 수학 교과서가 바뀝니다. 각 학교는 시 교육국의 추천 교과서나 주 교육국이 올 봄에 발표할 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교과서가 바뀜에 따라 교과 과정도 바뀌게 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어제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공통 교과 과정을 적용한 교과서를 2013에서 2014학년도부터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유치원에서 5학년 수학 교과서로 허프턴 미플린 하코드의 고메스, 6에서 8학년의 수학 교과서로는 피어슨의 커넥티드 매스 프로그램 3을 선정했습니다. 영어는 유치원에서 2학년을 위한 뉴욕주 교육국의 코어널리지 또는 피어슨의 레디겐, 3에서 5학년도 레디겐 혹은 주 교육국의 익스페디셔너리 러닝이 추천됐습니다. 익스페디셔너리 러닝은 스콜라스틱의 코덱스와 함께 6에서 8학년 교과서로도 선정됐습니다. 뉴욕주는 대학 수학 능력과 직업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공통 교과 과정을 수용했으나 교과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2010에서 2011학년도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수를 늘려 다음 학년도에는 적어도 2과목 이상 공통 교과 과정이 적용된 수업을 모든 학생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봄 표준 시험부터는 공통 교과 과정을 반영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계획입니다. 최근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발표한 2014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 북부 뉴저지 타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타운은 오르지 않는 예산은 줄어든 것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26일 올해보다 1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총 329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정부는 565개 시와 타운을 대상으로 한 행정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버겐 카운티와 퍼세이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자치단체는 뉴와 캠든 같은 큰 도시나 재정 붕괴 상태인 패러슨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티 주지사의 예산 편성에 대해 북부 뉴저지 각 타운 관계자들은 졸속 결정이라며 거침없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 에론선 리치우드 시장은 주정부 예산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주민들은 이를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는 것이라면서 오르지 않은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잉그로드 클립스 조세 파리시 시장도 우리는 보조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냉소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선을 의식한 크리스티 주지사가 예산을 불공정하게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 농협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미주 시장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원북 농협 관계자들은 미 동부 충청향후회와 수출입 확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남도의 그 특산품을 미국 뉴욕으로 수출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시장 개척 겸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충청 향후에는 충청도 예산과 서산, 당진 등지의 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뉴욕 한인 동포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청 향후의 이강원 회장은 원북 농협과의 직거래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그 특산물은 이렇게 중간 마진 없이 저희들이 직접 소개를 해서 여러분 소비자들한테 정말 저렴하고 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향후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 향후에는 1차적으로 충청도 평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쌀과 고춧가루 등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예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13지구 시의원 후보에 2명의 한인이 출마하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5일 열리는 예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시장과 검사장, 회계감사관과 홀수석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마지막 주말을 앞둔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호소하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가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아태법률센터에서는 오늘 선거 동력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Promoting within their communities. And so I actually have to say that, a lot of the momentum came from the efforts that, say, organizations like the Korean Resource Center had put into their communities. 지난해 대선을 치른 시민들이 선거 피로감과 함께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투표율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채와 에밀 맥 등 2명의 한인 후보가 13지구 시의원직에 도전하는 만큼 한인 유권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우편 투표 신청서와 유권자 등록 용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거일까지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북돋을 예정입니다. Visited about 800 voters at their doors, and we plan to talk to at least 1,500 voters before the March 5th elections. 현재 투표 신청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투표 용지를 받은 우편 투표 신청자들은 선거 당일까지 LA시 선거관리국으로 보내거나 오전 8시까지 인근 투표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차문을 열었을 때 담배 냄새가 확 풍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불쾌하시죠? 특히 아이들도 함께 타는 차량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차 내 금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 씨. 아들 둘을 둔 그녀는 최근 주의회가 승용차 내 금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Even as we drive around and we see kids that are at a stoplight next to us and you can see that someone is smoking in that car, our heart goes out to those kids. I don't like it because if you're in the car, you could, once you breathe it in, you could really hurt yourself. 금연 법안에 따르면 7세 이하 아이를 태운 차량 내에서의 흡연은 모두 불법. 아무리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담배 연기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ut when you put a child in, small child, then you have a responsibility, you have a right. And the right thing to do is take care of that child. And if you're exposing young children at a young age, that's just not right. 비슷한 움직임은 영국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 영국 의학협회 등 의료계까지 나서 차내 금연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차량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한 술집보다 독소가 11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Protect in particular those people who can't make a decision, which is classically, of course, the child who gets into a car with an adult who smokes. 자가용 승용차 안에서도 금연하라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반발도 있지만 차내 금연도 안전벨트 매기와 같은 운전 상식과 다름없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미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은 4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국적자 5명을 합하면 모두 50명이 됩니다.
이 중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한국인은 4명, 북한 국적자 3명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망명 신청은 지난 2008에서 2009 회계연도에 76명까지 치솟았으나 다음 회계연도에는 34명으로 줄었었습니다. 이영애 씨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지난달 뉴욕타임스 비빔밥 홍보 광고에서 김을 놀이로 표현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화재 환수 운동가인 해문 스님은 김치를 기무치라고 쓰면서 한식을 홍보하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고추장을 레드페퍼 페이스트라고 쓰는 등 재료를 영어식으로 풀이하면서 김만 일본식 용어로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29세 이모 씨가 불과 보름 만에 폭행죄로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쯤 32가 한인타운 빌딩 내 업소에서 여성을 폭행했으며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3급 폭행죄 등 총 5개의 항목을 적용했으며 법원은 이 씨에게 구치소 수감을 명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가 뉴욕으로 향하는 간선 급행버스 개설을 두고 지난 27일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설명회를 겸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은 뉴저지 트랜짓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빠르고 새로운 대중교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기존 도로를 탄력적으로 이용해 경전철 확장에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월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 쌀쌀하지 않은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